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힘든 길은 멀리하고 쉬운 길을 택했는데도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 걸까? 대부분은 말합니다. 편한 게 좋지 않나?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하겠는가?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쉬운 길은 결국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제가 젊었을 때 고향 마을에는 두 부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벽마다 땀을 흘리며 소를 몰고 밭으로 향하는 이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낮잠을 즐기며 오늘도 내일도 비슷하게 살아가겠지라며 게으름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땀 흘린 청년들은 가난을 벗어나 작은 가게를 열고 더 나아가 회사를 세웠습니다. 반면 쉬운 길만 택했던 이들은 여전히 빚에 허덕이며 왜 자신에게만 운이 따르지 않는지 한탄했습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고생을 피하지 말아라. 고생은 너를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내 뼈와 살이 된다. 진짜 너를 망치는 건 남들보다 편하겠다는 마음이다. 쉬운 길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당장의 안락만 있을 뿐입니다. 가난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현대를 세우며 수없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재가 부족해서 공사가 멈추기도 했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질문만 있었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다 해서 나는 멈출 것인가?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니, 나는 간다. 끝까지 간다. 여러분, 쉬운 길을 고르면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내가 택한 작은 편안함이 내일의 고통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오늘의 작은 고통은 내일의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쉬운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 끝에는 빈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내일 하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은 또다시 모레로 미룹니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저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주변을 봐라. 제 발로 고생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고생을 피하려는 자는 결국 고생에 붙잡힌다. 그 말은 제 인생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가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소를 몰고 산을 넘으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불평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의 고생이야말로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 어떤 폭풍이 닥쳐도 쓰러지지 않게 해준다는 사실을요. 쉬운 길은 마치 달콤한 독약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은 약해지고 의지는 무너지고 결국 기회조차 손에서 흘러나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신뢰에서 비롯되고 신뢰는 언제나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쌓입니다. 한 번은 제가 공장을 세우려 할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땅도 없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조언했죠. 차라리 다른 사람 밑에서 월급이나 받으며 살아라. 그게 더 편하다. 만약 제가 그때 쉬운 길을 택했다면 현대라는 이름은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는가? 대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 한마디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앞에 편한 길이 보인다면 그 길은 아마도 여러분을 가난으로 이끌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거칠고 험한 길이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여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고생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언제나 사람을 배신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실패를 한 적도 없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가난이 나를 따라오는 걸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실패가 없었다는 것은 도전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배움도 없고 배움이 없으면 기회는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는 일찍이 알았습니다. 돈과 성공은 위험을 감수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쉬운 길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 길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농부가 비에 젖지 않고 흙을 파지 않고 가시에 찔리지 않고 어떻게 수확을 하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소 판 돈으로 쌀 가게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아무 경험도 없던 저는
매일 밤 가게 앞에 앉아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제 또래 청년들은 술집에서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쓸데없이 고생만 한다.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거야.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있었고 저는 가게를 키워 더 큰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을 외면한 자는 결국 가난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 순간은 알지 못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쉬운 길은 눈앞에 즐거움을 주지만 그 대가로 내일의 가능성을 빼앗아 갑니다. 반대로 어려운 길은 오늘의 땀을 요구하지만 그 보상으로 내일의 자유를 줍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고생을 택하면 고생은 잠시다. 하지만 고생을 피하면 고생은 평생이다. 여러분, 지금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겁니다. 눈앞의 편안함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지만 가치 있는 길을 걸을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고 빈곤과 부를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쉬운 길은 늘 우리 귀에 달콤한 속삭임을 남깁니다. 괜찮아. 오늘은 쉬어도 돼.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조금 편하게 가도 괜찮아.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빈곤이라는 덫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소업한 돈으로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낯선 도시, 가진 것이라고는 두 손과 굳은 의지뿐이었습니다. 그때 제게도 쉬운 길은 있었습니다. 촌으로 돌아가 부모님 밭을 거들며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길은 편안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은 도전을 외면할 때 늙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도전을 포기하는 순간 그 영혼은 이미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두려웠습니다. 고생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안주하는 내가 두려웠습니다. 쉬운 길만 택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안전한 길을 가고 있어. 하지만 그 안전은 착각일 뿐입니다. 돈도, 신뢰도, 사람도 안전만 좇는 자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화는 언제나 불편과 고통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난을 뼈저리게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압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생이 아니라 쉬움에 길들여지는 마음이라는 것을. 쉬움에 길들여지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도 잃고 끝내는 남이 던져주는 빵 조각에 만족하는 삶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잠시 힘들어도 내일의 자유를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오늘의 안락을 위해 내일을 버리는 길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생은 빚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생을 피해 다니며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생은 마치 땅 속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은 흙 속에 묻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 씨앗을 뽑아버립니다. 눈앞에 아무 결과가 없다고 힘들기만 하다고 말하며 흙을 걷어내버리죠. 결국 남는 것은 황무지뿐입니다. 제가 현대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될 때마다, 자금이 막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 길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쉬운 길을 찾으세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길을 택하는 순간 내일의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은 반드시 누군가의 땀과 신뢰에 의해서 흘러옵니다. 쉬운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얻으려는 자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결국 내가 선택한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안락을 위해 내일의 기회를 포기하는 작은 습관, 그것이 쌓여 어느새 삶을 옥죄는 빈곤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지금의 불편함을 자산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고생은 빚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를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결국 가난이 찾아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아직도 제자리입니까? 그러면 많은 이들이 대답합니다.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요. 가진 게 없어서요. 기회가 없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있음을. 쉬운 길을 택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기회를 거절합니다. 제가 소년 시절 논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일할 때 친구들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대충 살아도 먹고는 살 수 있어. 그들은 편안한 낮잠과 순간의 즐거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그들의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가난은 그들의 그림자가 되었고 스스로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고생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져도 일어섰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덕분에 신뢰가 쌓였고 신뢰는 돈과 기회를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맡기면 끝까지 해낼 것이다. 여러분, 돈은 단순히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끝까지 지는 자에게 흘러옵니다.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고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쉬운 길을 찾는 사람은 책임을 두려워합니다. 작은 실패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결국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으면 기회도 돈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빈곤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책임을 피하고 고생을 피하고 변명을 쌓는 길, 그 길은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지만 결코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지는 고생스러운 길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피하는 편안한 길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큰 욕심이 없다. 그저 편안히 살면 된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편안함만을 좇는 순간 삶의 날개는 꺾이고 결국 빈곤이라는 늪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저는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편안함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오늘의 편안함은 내일의 불편함으로 청구됩니다. 마치 빚을 내어 오늘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은 즐겁지만 갚아야 할 날이 오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젊은 시절 저는 백기를 열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배를 만들 돈도 경험도 없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느냐? 그냥 쉬운 장사나 해라.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위험 속에야말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쉬운 길을 간 사람들은 지금도 한탄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을까? 그러나 진실은 단순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불편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길을 택한 사람은 애초에 기회를 만날 자격조차 잃은 것입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말아라. 그 길에는 아무도 너를 기다리지 않는다. 험한 길을 택해라. 그 길 끝에는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조금 더 편해지고 싶다는 속삭임과 지금 고생을 감수하라는 외침이 맞부딪힐 겁니다.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빈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운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마음속에서 스스로 선택한 쉬운 길 때문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똑같이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끝내 부자가 되었고 어떤 이는 평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어려움을 어떻게 대했는가였습니다. 한 번은 젊은 사업가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본도 인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가진 게 없다는 것이 네 자산이다.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지 않은가. 그 용기를 무기로 삼아라.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늘 없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을 택하는 사람은 없으니 해보자고 말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수십 년 뒤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돈도 배경도 배움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가진 자의 편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쉬운 길은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은 비록 거칠지만 한 발짝만 내디뎌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길은 결국 미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빈곤은 세상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가 매일 선택한 쉬움의 습관, 이 만들어낸 결론입니다. 쉬운 길을 걷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책임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생기면 남 탓을 하고
일이 잘못되면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변명을 거듭하는 동안 신뢰는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돈도 기회도 흩어집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쌓이고 신뢰는 곧 돈이 된다. 그런데 쉬운 길만 찾는 사람은 이 과정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에는 언제나 고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사를 키워가던 시절 큰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공급업체 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다.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당장은 손실을 입었지만 그 정직함 덕분에 더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일시적으로는 편안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은 빈손으로 남게 됩니다. 사람과 돈은 결코 무책임한 자 옆에 머물지 않습니다. 쉬운 길은 언제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라. 너는 안전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안전은 착각일 뿐입니다. 진짜 안전은 책임을 지는 용기에서 나오고 그 용기가 결국 불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작은 잘못을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쉬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쌓여 결국 큰 빈곤의 길로 이어집니다. 쉬운 길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경청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사람의 말끝을 듣기도 전에 끊어버리고 머릿속으로 반박할 생각만 합니다. 이것은 순간의 편안함을 주지만 결국 사람을 잃고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저는 경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 신뢰가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청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선배 사업가의 조언을 들으면서도 자주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선배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말을 잘라먹는 순간 네 지식은 거기서 멈추는 거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상대가 다 말하기 전까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은 대화조차 쉽게 생각합니다. 듣는 건 시간 낭비야.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태도는 곧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말재주가 뛰어나도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돈은 어디서 오는가? 돈은 결국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경청하지 않는 습관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그것이 곧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쉬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경청은 힘들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끝에는 신뢰와 기회가 기다립니다. 쉬운 길을 걷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돈만 좇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누구보다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은 건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젊은 사업가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만 바라보면 돈은 너를 떠난다. 사람을 보고 가치를 만들어라. 그러면 돈이 따라올 것이다.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이익에만 몰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팔고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진심이 없는 마음을 느끼고 결국 떠나갑니다. 저는 회사에서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것이다. 고객이 만족하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돈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돈만 쫓는 습관은 결국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고 관계를 이익으로만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친구도 진짜 동료도 곁에 남지 않습니다. 돈은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남는 것은 빈곤뿐입니다. 여러분, 돈을 대하는 태도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돈을 단순한 목적지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더 큰 목표를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쉬운 길로 빠지는 사람들에게서 또 하나의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상사가 날 몰라준다. 경제가 나빠서 안 된다. 그들의 입은 늘 원망과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불평은 마치 방 안에 연기를 피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시원해 보일지 몰라도 곧 숨통을 막고 주변 사람들마저 질식하게 만듭니다. 저는 젊었을 때 공장이 멈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재료가 부족해 직원들이 모두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창고에 남은 재료를 활용해 공정을 바꾸자고 한 직원의 제안 덕분에 공장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모두가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회사를 잃었을 것입니다. 불평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한번 습관이 되면 마음은 부정으로 물들고 주변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를 따르고 불평하는 자를 피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 흐르지만 불평하는 사람에게서는 달아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불평을 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 불평의 횟수만큼 여러분은 기회를 멀리 밀어낸 것입니다. 쉬운 길은 늘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길은 불평 대신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가난과 부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또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상도 받았지. 옛날에는 내가 누구보다 잘 나갔지. 그들은 늘 과거를 꺼내며 현재의 무능을 가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과거의 성공은 내일의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의 성공에 기대어 살면 내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실제로 사업을 하며 저는 수없이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잘 팔리던 상품이 금세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만약 제가 과거의 방식만 고집했다면 현대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저는 젊은 직원들에게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장님, 이 방법이 더 빠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니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배움은 언제나 생존의 길이라는 것을 쉬운 길은 말합니다. 넌 이미 충분히 알았다. 더 배울 필요 없어. 그러나 이 길은 곧 정체와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어려운 길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배우고 또 배워라. 아직 네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이 길은 힘들지만 성장과 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멈춰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새로운 배움을 멈췄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은 책 한 권, 낯선 사람과의 대화, 새로운 도전 하나가 여러분의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난은 배우지 않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부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를 향해 달려옵니다. 쉬운 길을 택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 굳이 더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성장은 멈추는 순간 곧 퇴보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정주영, 너는 오늘 어제보다 무엇을 더 배웠느냐? 만약 대답할 것이 없으면 그날은 실패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멈추지 않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성공에 안주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그러나 세상은 한때 잘 나간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배우고 지금 도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한 번은 나이 든 사업가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으니 더 배울 필요가 없어. 몇 해 뒤 그의 회사는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울분을 토했지만 사실 원인은 세상이나 경쟁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배움을 멈춘 선택에 있었습니다. 쉬운 길은 언제나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이제 됐다. 더 애쓸 필요 없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 따르는 순간 빈곤의 그림자는 서서히 다가옵니다. 여러분, 삶이 단조롭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배움이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내일의 불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쉬운 길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편을 피하고 책임을 미루고 배움을 멈추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다름 아닌 빈곤과 고독입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과 돈, 그리고 기회는 결코 쉬운 길을 찾는 자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생을 자처하고 책임을 끝까지 지며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한 자에게만 머물렀습니다. 쉬운 길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쓰디습니다. 어려운 길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은 풍요롭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빈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고생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니라면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장의 편안함을 좇아 내일을 잃을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의 고생을 품어 내일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까?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습관이 되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빈곤으로 가는 쉬운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불어가는 험한 길도 언제나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였는가?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